네, 안녕하십니까. 최강창님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우리 시장 탄력도 없고 그리고 수급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개별 종목에선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도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중기적인 입장이라든가 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향후 우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이 뚫기 어려운 이 이평선들이죠. 예. 사실 요 검정색 선이 121 선이고 그리고 요게 60일 선이에요. 근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못 뚫고 내려오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동안은. 예. 그동안은 계속 이 60일 선과 121선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한번 이 이평선들을 한번 돌파를 해 주면서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난해 2024 년도에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미증시에 비하면. 미증시는 뭐 계속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글로벌적으로도 2024 년도에 하락폭을 가장 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충분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상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반도체 사실 미국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예. 제일 많이 필요하고요. 조선은 사실 중국이 지금 1등이에요. 글로벌 1위입니다. 점유율이.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중국이 저가 선박을 밀어내기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요. 조선 쪽에서는. 근데 지금 저가 선박 밀어내기 폭탄이 막 나오면서 결국에는 중국한테 밀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의 원래 조선소가 400개가 넘었습니다. 400개가. 근데 지금은 몇 개 있냐면 2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 사업이 지금 거의 꼬꾸라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조선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싶은데 중국하고는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인도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그 전에 진행을 한번 했던 프로젝트예요. 실패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너네가 좀 해주고 LNG도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더 많이 가져가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래스카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도 한국이 꼭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트럼프도 지금 입장이 약간 난처해졌죠. 관세 이슈를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하고만 싸웠었는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다 관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트럼프도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다 유예하고 품목 관세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EU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또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와 EU가 뭐 협력해서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때리기도 바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세 이슈는 약간 좀 합의가 좀 되면서 좀 사그라들 거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저평가돼 있는 그런 나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폭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장이 좋은 시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미증시하고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미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다음 날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증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락하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우리 시장에 장 초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공포 매물이 한번 쏟아져요. 그러면 하락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장 후반부로 갈수록 회복하는 장세가 최근 트렌드예요. 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미증시랑 커플링 되지 않겠다. 미증시가 떨어져도 우리는 가야 될 길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 그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만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우리 시장의 흐름이 올 것이다.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시장이 가려고 하면 사실 어떤 섹터군이 가야 될까요? 바로 반도체죠. 네,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총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군이 일단은 먼저 움직여줘야 지수도 상승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라든가 수급이 부족한 이유가 그동안 이 시장을 참여했던 그런 돈들이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 그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수가 다시 한번 그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충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 잠재돼 있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반도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거기에다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미국 자국 내에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면은 그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자국 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관세 이슈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인프라가 다른 기업 대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인프라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관세 뭐 상호 관세 25%,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가 미국하고 10%거든요. 브라질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에서 반도체 생산량 더 늘려가지고 납품하면 관세 10%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삼성전자가 좀 자유롭다. 관세 이슈로부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퀄테스트가 남았죠. 이게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 엔비디아와 완전히 초창기 때부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굉장히 장기간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지식 재산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식 재산권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TSMC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단가를 올리고 있어요. 뭐 파운드리라든가 그런 납품하는 그 완제품에 대한 단가를 뭐 한 번 올릴 때 뭐 10%, 15%막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TSMC에서 지금 납품받는 게 계속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와 대항마인 TSMC의 대항마인 삼성전자와 손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예,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TSMC는 파운드리를 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서 TSMC로 보내죠. TSMC는 패키징을 해서 엔비디아로 보냅니다. 근데 이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해요. 네. 특허권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파운드리와 HBM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공정이 최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단가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단가가 비슷한데 성능이 비슷한데 단가가 싸.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사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예, 레벨 이제 5부터는 완벽 자율주행인데 지금 조만간 계속적으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은 보편적으로는 3단계 정도 아마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 조만간에 5단계까지 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테슬라에서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국에서 테스트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로봇, 지능형 로봇, 실외에서 움직이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예. 이런 로봇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또 뭐 우주항공,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죠. 우주항공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AI 관련된 쪽으로도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볼륨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고 HBM의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체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HBM의 매출이 전년 동기 아니면 전분기 대비 어느 정도 올랐나 그걸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HBM의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4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공장을 건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관세 이슈는 그 전부터 나온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는 트럼프에 대항할 만한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없었죠. 그래서 관세 이슈는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IRA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TSMC도 지금 급하게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 다 필요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 필요해요. 미국의 M7 기업들은 반도체가 다 필요합니다. 자, 삼성과 협력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론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는 결국에는 자국 내 기업들을 키우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관세를 붙이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이슈는 정리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 부분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어요. 제가 요거 공략했던 지점이 여기죠. 예. 49,900원. 예. 요 날 앞에 4자 찍은 날 이날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급등 나왔어요. 7% 8%. 예. 자, 여기서는 박스권이 작죠. 작은데 여기 들어와서 이 변동폭을 더 키우고 있어요. 이 박스권보다. 그죠? 예.
점점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분기 실적에서 HBM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왜 계속 얘기를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움직여야 그 전에 관망세를 유지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뭐 응원을 하고 싶던 안 하고 싶던 우리 주식시장이 살아나려면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근데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거든요. 예. 점점점 변동폭을 크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고점 23,8,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어요. 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랑 그 흐름이 좀 달라요. 그냥 보시기에도 다르잖아요.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하방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던 기업인데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대감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돌파를 하려면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삼성전자와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겠죠. 자, SK하이닉스가 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높냐? 이 이유는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HBM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예, 네임 밸류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엔비디아가 납품받던 그런 성능이 인정받은 HBM을 SK 하이닉스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런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12단부터는 어떻게든 판로를 좀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예요. 2위. 아무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량이 적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기대감만으로도 하루에 28%를 뛰었습니다. 물론 다 반납은 했어요. 반납하면서 8%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캔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M7 기업들이 너도 나도 HBM 공급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 볼륨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예,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슈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긍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할 거고요. 예,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관망하고 있던 그런 돈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3, 4개월, 뭐 5개월, 6개월 전부터 이제는 미증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달러의 약세를 원해요. 환율을 내리고 싶어 해요. 금리도 내리고 싶어 하고.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은 부채가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35조 달러입니다. 35조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경 6천조예요. 근데 올해만 갚아야 될 그 부채가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 올해만 갚아야 될 게 2025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환율로 계산해 봤을 때 1경 한 4,200조 정도 되겠죠. 예. 그걸 올해에만 갚아야 돼요. 이자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재정 적자도 심해요,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도.
재정 적자도 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고요. 중동 뭐 지원 못 합니다, 이제.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도 심한데 갚아야 될 부채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갚을 돈은 없어요. 그럼 돈을 또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 계속 인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금리에서 빌리려고 10조 달러를. 자, 근데 환율도 떨어뜨리려고 해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떨어집니다. 근데 환율은 왜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달러를 내려서. 자,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가만히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손실이에요. 단순 계산해서 1,400원에서 만약에 1,0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마이너스 40%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달러도 떨어지고 미 증시도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미 증시 하지 마시라고 되려 지금은 국장해야 될 때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 서울경제에서는 1월 초부터 말씀드렸고. 자,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달러가 떨어진다라는 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겠죠. 달러가 떨어지고 미 증시가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가 올라가고 있죠. 아,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엔화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그 전엔 제로금리였는데 지금 그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만간에 좀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미증시가 좀 요즘에 위험해 보인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미증시에서 신뢰를 잃은 그런 돈들이 넘어올 건데 어디로 넘어올 확률이 높으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다 하잖아요. 네. 대만은 TSMC밖에 없어요. 네,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도 만들죠. 조선도 하죠. 반도체 만들죠. 휴대폰 만들죠. 가전 만들죠. 뭐 로봇 만들죠. 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2024년도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답답하셔가지고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실 건데 앞으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예를 들면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식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먹을 거는 먹고요. 그리고 병원은 가요. 그리고 약은 먹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통신주가 가장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데 요즘에는 식품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여요. 자, 일단 뭐 대표적인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제약 바이오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야겠죠. 자, 일단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미국에서 또 이슈가 나오겠죠. 생물보안법. 중국을 굉장히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첨단 바이오 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생물보안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미 하원은 다 통과를 했고요. 상원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상원 의원의
70%가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받을 거고요. 글로벌적인 그 CDMO 시장에서 그 정도의 캐파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요. 녹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기가 불확실하지만 제약바이오군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 역할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생산 해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협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생물보안법도 이슈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로부터 좀 자유롭죠. 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움직이고, 또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 하위 벤더들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3분의 2는 아마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테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AI하고 그다음에 로봇이다. 자, AI하고 로봇은 앞으로 우리 시장을 5년, 10년간 계속 이끌 거예요. 예전에 야후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야후가 처음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 인터넷, 그다음에 IT 산업이 거의 주식 시장의 10년을 이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AI, 그다음에 로봇은 향후 10년을 이끌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뭐 휴대폰, 그리고 뭐 반도체,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출범할 때 지금 현 이재용 회장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우리는 가전,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 뭐 반도체, 그 다음은 바이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R&D에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첨단 바이오와 반도체를 옥죄고 있잖아요. AI 로봇, 그 다음에 AI와 로봇,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딱 요것만 묶는 거예요 지금. 예.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이라고
완벽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사람이 의료기기 쪽 그런 웨어러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슈가 되면서 추후에는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이거 위에서 물리신 분도 많으실 거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밀었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밀었는데 좀 오래됐죠. 예, 작년이네요. 작년에 밀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로봇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17만 원대네요. 17만 원대. 아마 제가 이때 17만 원대 안내를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조정폭이 약간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 트렌드가 그래요. 예. 그 전에는 약간 지켜야 될 이평선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지켜야 될 선들은 지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좀 바뀌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자체도 그 전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자, 여기 주가가 12만 원, 13만 원대였네요. 13만 원에서 지금 42만 원까지 뛰었다가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지금 이게 61선이에요. 녹색 선이. 근데 21선과 5일선 그리고 11선 다시 한번 정배열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자, 요게 여기서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60선을 다시 돌파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정배열이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하방이 또 제한이 되죠. 예. 내려가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 하방을 지지받고 있잖아요. 지지받는 모습이잖아요. 지지를 받고 안 내려가요,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안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예. 안 올라가면 내려오고요. 그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방을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없으니까 지금 하방이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만 내려오면 싸게 사고 싶어 하는 매수세가 붙으면서 그 매도세를 잠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매도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슈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로봇 산업 대부분 로봇 기업들이 다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죠. 예.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매수세만 붙을 확률이 높죠. 지금까지도 매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 관련 종목으로 정치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주 지금 요런 것만 보고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 조정 많이 나온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살펴봤고요. 뭐 클로봇 한번 볼까요? 클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상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 약간 상승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제한이 걸려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 고점을 한 번 더 좀 높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점을 못 높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을 계속적으로 밟아주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기술적으로만 가진 않아요. 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주 그리고 뭐 관련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인맥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오면서 분산된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쪽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AI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주로 엮였죠. 엮였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이슈가 안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로봇 같은 경우도 정책주로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정책이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향후 5년, 10년 갈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매수하고 또 내려오면 매수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좀 추이를 살펴보시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섹터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일단 관심이 좀 많으실 만한 종목들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 종목이죠. 일단 방산 관련 종목인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적인 신뢰도라든가 네임밸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폴란드에 수출을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N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해서 대부분 이 네 종목은 3년치 수주 잔고를 다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방산 대표 종목들은. 그래서 생산 볼륨만 높일 수 있으면 충분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폴란드 2차 수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EU가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고 EU 같은 경우는 방산도 독립하겠다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방산 쪽 재정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이미 수주 잔고는 3년치가 쌓여 있는데 전년도 매출 대비 3년치입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로템은 3조 5천억 매출을 했죠. 근데 지금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 넘으니까 3년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이 조금 안 돼요. 9조 몇천억인데 9조 후반대 금액인데 지금 30조 원 넘게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LN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산 종목들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이 좀 덜하죠. 그 전에 비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좀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계속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만도 지금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도 지금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800개가 넘습니다.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필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뭐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태양광 뭐 이런 걸로는 안 돼요. 하나 남거든요. 딱 하나. 그게 원자력이에요. 자,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전부 다 애플 이런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인수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대표 7개 기업이 전부 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엔비디아까지 7개 기업이죠. 그만큼 대부분의 이런 M7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원자력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 본 기업이에요. 유일하게. 당연히 어떤 뭐 체코 원전이라든가 어떤 입찰에서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한번 수출을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우리가 관심이 없었지만 매출도 뛰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뛰고 있어요. 지금 수년간 계속적으로 매년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한 게 원자력이에요.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LNG 가스관이죠. 예, 알래스카 LNG 사업과 그다음에 원자력 콕 집었습니다. 에너지 사업에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은 같이 갈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AI 관련주로 보셔도 사실 무관해요.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뭐 자세한 또 플랜은 나올 거고요. 앞으로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산이 유일하게 원자력을 수출해 본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 대통령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1, 2위가 원자력과 그다음에 방산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 규모도 수십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뭐 종목으로는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반도체군들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주가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래서 좋은 시장이 올 거다. 미증시와는 또 별개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도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다가 관세를 뭐 140%다, 240%다 붙인다 지금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붙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게 원자재예요.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합니다. 근데 이 히토류가 반도체,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들어갈 때 필요한 핵심 소재들이에요. 대부분. 소재. 그 부분을 중국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요. 다 생산을 해요.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요. 90% 이상을. 자, 그래서 항상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고 협상 카드로 갖고 나오는 게 항상 원자재였습니다. 근데 그전과 다르게 중국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월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월마트. 우리나라 뭐 홈플러스 뭐 이런 데라고 보시면 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마트를 가보시면 거기에서 파는 제품의 6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거거든요. 관세를 그렇게 붙여버리면.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이거예요. 관세를 붙여서 만약에 1,000원짜리 제품이 관세 때문에 넘어오면서 뭐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만드는 제품을 2,000원에만 만들 수 있으면 경쟁력을 가져서 자국 내 기업들이 활성화될 거다. 이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자체보다는 이 관세가 목적이다. 이거보다는 자기가 유리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함이다. 수단이다. 협상에 대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애플 시총 1위죠. 예. 미증시 시총 1위입니다.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그거 다 어디서 만드나요?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요.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국 내로 갖고 오려면 훨씬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폰이 앞으로 뭐 400만 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폰 사재기 열풍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총 생산량의 40%가 넘는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이슈 자체가 미국 국민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국 내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뭐 H20에 대한 수출도 제한을 걸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어떤 협상안에 대해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지금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조만간에 이 관세 이슈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달러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달러 얘기할 때, 환율 얘기할 때 앞에다가 고를 붙이죠. 한 글자를 더 붙이잖아요. 고. 인식 자체가 지금 고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내려오고 관세가 정리가 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예.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우리 시장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주식 성공백서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저와 함께 잘 세우셔서 올해는 크게 좀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